김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럼 수요 난장판 지금 시작합니다. 수요 난장판. 자, 오늘은요 대한민국 정치 어르신 네.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분들의 한마디 한마디 나중에 돌이켜 보잖아요. 대체로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 그렇습니다. 네. 자,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큰 어른이시죠. 이재호 국민의힘 고문,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호 대표님의 오른팔 박시영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지원 원장님의 수발 최진보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역시 또 네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지난번 네. 100만 조회수를 또 넘어섰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네. 활약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일단 정산을 좀 하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정산할 게 있나요? 네, 지난번 매불쇼에 나와서 우리 박지원 원장님이 한 발언 후폭풍이 아주 거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합하라. 청바지 입고 가셨던 예, 날. 그 발언을 하자 우리 박시영 대표가 일어나서 박수로 화답을 했죠. 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좀 논란이 많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이 바로 다음에 또 만난 거야, 문재인 네. 대통령을. 그런데 박용진 의원은 조금 뉘앙스가 달리 얘기를 네. 했단 말이야. 그래서 박지원 원장 또 자기 입맛에 맞춰서 편집했냐, 은퇴해라, 이제 그만 좀 해라, 보기 싫다. 그런 이제 비판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다고요? 많이 있었어요. 조금 있었겠지. 아니야,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 최재성으로 끝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이후에 최재성 전 수석이 나와서 박지원이 맞다. 또 맛있죠? 그렇게 좋아 이 발언이? 이게 의미 있는 발언이었어. 그럼. 우리는 약간 좀 이게 이제 문명 조합. 문재인과 이재명의 조합. 그래야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요? 이 편집된 겁니까? 아니면 진짜 있는 그대로 발언하신 겁니까? 제가 이 나이에 예. 거짓말 하겠어요? 나이가 그때도 많으시죠. 제가 그랬잖아요. 그 이외에도 다른 말씀이 있었다. 네. 네. 그런데 그걸 물어서 그건 내가 얘기하지 않는다. 다음에 한다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미 어제 언론에 보도됐더라고요. 뭐죠? 제주 4.3 네. 그 행사에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네. 그 후에 거기를 가신다. 문재인 대통령이 네. 저한테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 나누셨군요. 4.3은 물론 5.18 행사에도 가겠다. 네. 그러나 공식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어. 그래서 저는 가셔야 됩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입만 버리면 모든 게 문재인 대통령 잘못인데 네. 왜 가만히 계시냐. 어.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네, 다 기소됐죠? 강경화, 이인영 두 장관만 무사하고 네. 다 구속 기소됐는데 실제로. 뭐가 우리가 잘못했는가 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오. 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어요. 네. 그런데 가시잖아요. 그래서 입장 표명하는 겁니까? 거기서? 입장 표명하신다는 얘기는 안 하셨지만 안 하셨어요. 그 외에는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건 뭐 그렇잖아요.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을 네.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아. 그렇기 때문에 왜 민주당이 그렇게 분열의 길로 가고 있느냐? 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잘 단결해서 나가야지. 대안도 없으면서 왜 그러느냐? 그 말씀은 하셨기 때문에 했는데 네. 박용진 의원 얘기를 후배입니다. 한참 후배. 또 제하고 가까워요. 꼬마입니다. 혼냈습니까? 너 왜 말 그렇게 하냐고? 네, 혼냈죠. 오. 전화를 했죠. 네. 그런데 박용진 의원도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자기도 이재명 2자도 안 꺼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2자도 안 꺼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문맥을 찾아봤어요. 네. 그랬는데 마치 기사는 박지원이 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2자도 안 꺼낸 것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런다고 내가 박용진 의원하고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야 놔뒀는데 놔뒀어요. 최재성 의원이 전 정무수석이 더 가까우니까 아니다. 박지원이 맞다. 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로 박수현 홍보수석이 네. 이런 말 저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맞아요. 그거 왜 근데 계속 하고 다니세요? 내가 왜 계속해요? 최욱 사실을 하기. 씨가 지금 물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모레 4.3 제주 가신다고요. 5.18 광주 오신다고요. 그래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잊혀지고 싶다. 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네. 잊혀지기 못하잖아요. 누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잠자는 호랑이 왜 꼬리를 갖고 자꾸 그렇게 짓밟냐고. 저 같으면 일어나서 콱 물어버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이재호 대표님 전문 분야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화내지 마시고. 불안해서 그래요. 벌써 표정이 이상하죠. 화내지 마시고. 왜 내가 화낼 걸 물어보려고 그래? 예. 그거 안 물어보면 되지. 근데 워낙 이슈니까 우리 이재호 대표님이 과거에 조금 외로울 때 정광훈 목사랑 조금 어울림이 또 있었거든요. 결국 또 그거 연애. 네, 아니 이게 이슈야. 근데 뇌물 할 때마다 그 이야기야. 최근에 별로 안 꺼냈어. 근데 아니, 할 때마다. 김재원 수석 최고가 당선되자마자 전광훈 만나가지고 5.18 정신 헌법에 담으면 안 된다고 해서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 사달이 나서 국민의힘은 비상이 걸렸어. 그래서 호남에 가서 최고위 회의까지 했어. 근데 김재원은 거기도 참여 안 하고 본인 때문에 간 건데. 본인 때문에 간 건데. 근데 미국 가가지고 또 전광훈 목수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 이 얘기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니 이거 뭡니까? 아니 전광훈이 무슨 신입니까? 그 비상 걸린 것까지는 아니고. 우리 좀 너무 과하게. 형 근데 지금 비상 걸렸어. 그럴 것 같아. 비상 걸린 것까지는 아닌데. 자기 편을 저렇게 봐줘요. 걸렸어 진짜. 그거는 정광훈 목사를 이야기할 게 아니고 네. 그야 뭐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니까 찾아가서 또 다니면서 정광훈 목사를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김재원 최고는 문제죠. 그 문제인 거지. 그렇지 뭐 전 목사의 뭐 그 건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어 말 안 하고 있잖아. 네. 그런데 문제는 흐뭇해 하시겠죠. 찾아가서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생각이 의식이 문제인 거지. 응? 전 목사는 뭐 일정하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길을 이러나 저러나 뭐 걷고 있는 사람이. 네, 알바끼 걷고 있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알바끼 인정하면 쪽으로. 되는 거고. 네, 알바끼. 500억. 그걸 무슨 전 목사는 계속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보호라기보다는 그 얘기 너무 하고 싶었는데 고맙습니다. 네. 보호라기보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지. 사실대로. 네. 그건 왜냐 그러면 거기에 전 목사가 뭐 맞장구 치고 전 목사가 김재호이대로 뭐라 그러고 뭐 이런 것이 나오면 그건 전 목사도 문제가 있지만 네. 지금은 전 목사는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김재호이 말하는 게 갖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니야.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건 뭐냐면 이 김재원 최고 본인한테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손해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게도 손해인데 도대체 보수 진영의 정광훈이 뭐길래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제가 날카롭지 질문. 거듭이 이건 뭐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그건 거듭 이 이야기하지만 뭔데? 정광훈이가 목사가. 문제가 아니고 예. 김재원이가 문제야. 그러니까 왜 찾아가냐고. 왜 찾아가냐고. 청구서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원이가 문제인 거지. 예. 나는 정광훈 목사가 보수를 천하통일했다 예. 하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씀이 맞아요. 맞아요. 보수는 그 수밖에 안 돼요. 설마. 에이. 첫 번째는 지난 그 최고위원 선거에서 네, 도와준 거예요? 당연히 도움을 받았죠. 도움이 됐어 실제로?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 그 추종자들이 대거 입당 운동을 했기 때문에 3만 설이 있더라고. 3만 설. 그러니까 그거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김재원
후보가 당시 생각보다 표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감사 인사를 했고 네, 실제로. 근데 실제로 김재원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네. 굉장히 뒤처져 있었는데 갑자기 1등을 한 건 사실이야. 네, 은혜를 받았다.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그때 감사 인사해서 5.18 발언이 그때 나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끝나야 하는데 왜 또 했을까? 어. 그 얘기는 차기 당 대표나 대통령 선거에 정광훈 목사의 힘을 얻으려는 얻으려는 아. 사전 포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 19년 여당인데 좀 부끄럽습니다. 그게 일본도 극우 정치인들이 우리 한국을 비난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은 선거에 꼭 당선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아주 스마트한 분인데 네. 말도 잘해요. 말 잘하죠. 잘하죠. 네. 또 저하고도 굉장히 친해요. 아 이제 멀리 하세요. 그런데 형님은 그런 사람들하고만 또 친해. 약간 그런 사람들이 이재호지. 아니 그러니까 권성동 이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아니, 그런데 이재호하고 친하게 지내는 건 아무 탈이 없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제 직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재호 대표님은 전광훈 목사와 절연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뭐 절연한 건 아니고. 아 좀 해줘요. 아 대표님. 사람이 그 사람 관계가 뭐 아 그냥 대표님. 뭐 절연다고 그럴까지 뭐. 아 제 입장도 좀 있는데. 아 그래 생각이 다르면 다른 대로 서로가 서로의 뭐가 또 길을 있으신 걸으면 되는 모양인데. 거지. 아 대표님 제 입장도 있는데. 입장이 있어도 그날 절연했다 그러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되잖아. 예전에 제가 이재호 대표님하고 라디오에서 같이 한 적이 있어요. 네. 이렇게 상대 패널로 정관용 씨가 진행하던 네. 시사자키였는데 그때 한번 코로나 때 집회했잖아요. 정광훈이 거기를 가신 아 거야. 그 얘기 왜 해? 그래가지고 그날 못 나오셨어요. 흑역. 거기 가시는 바람에 아니 그 흑역사인데. 아니 왜 해? 그건 안 나가기로 했어 나랑. 아, 그래요? 약속했어. 2019년 네. 2019년. 2019년 10월 3일 10월 9일 네. 과문에서 네. 소위 보수 생긴 이래 최대 집회 있었잖아요. 네네네. 300만, 500만 네. 집회. 그때는 그때 내가 정광훈 목사가 이제 총괄 대표를 하고 네. 내가 총괄 본부장을 했어요. 네. 그 집회 이후에는 뭐 내가 같이 한 것도 없을 뿐더러 절연했습니다. 또 그 집회가 사실상 국민의힘 이 정권 교체에 힘을 많이 실어줬지. 네. 그게 기폭제가 됐어요. 그 이후로 절연했습니다. 그건데 그때 집회 그 한 건데 그 집회하면 그럼 내가 총괄 본부장인데 그럼 마이크 잡고 그렇지. 사회하고 진행하고 해야지. 네. 그 누구 그때 정강훈 뭐, 있다고 내려갈 수 없잖아요. 그렇지 뭐 저 오세훈이도 오고 뭐 다 왔지. 네네 맞아요. 연설 다 시키고 또 네. 뭐 물귀신. 일부 정치인들 오세훈 물귀신. 연세 시켜 달라고 또 뭐 전화도 오고 뭐 그랬으니까. 네네네. 그래 한 것을 그래서 네. 그 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냈지. 네. 아주 성공적으로. 네. 그 이후로는 만난 적 그 없으시고요. 이후로는 일을 같이 한 적이 없죠. 아니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끝낸 집회를 전광훈, 이재호, 오세훈이 했다 이거지. 아니 오세훈이도 왔지. 왔다고. 그때는 오세훈 시장도 안 할 때니까. 귀에 잘 들려. 그러니까 그 뒤로는 세 명이 만난 적 같이 했다. 없습니다. 그죠? 아, 그런 집회를 같이 한 적 없어. 없어. 절연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분이 목사 절연. 쫓겨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절연. 형 빨리 도와. 그러니까. 절연. 저런. 그러니까 그 이야기만 나오면 내가 맨날 니도 옛날 그 집회 갔잖아 그러는데 그래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를 했어. 맞아요. 본부장을 해서 주도를 해서 그 주도. 집회를. 네네. 그 주도가 이재호, 정광훈, 정광훈, 오세훈. 아니, 오세훈이 그만 좀 하세요 다들. 오세훈이 연사로 그냥 연사로. 연사가 12명 나오는데 네네. 그 중에 한 사람 끼워준 거. 알겠습니다. 아니, 교수님, 네? 이 정광훈 씨 저 한기총회에서 쫓겨났죠? 한기총에서는 아마 쫓겨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확실하지 않은 것도 얘기하지 말고. 아, 그래요? 아니 쫓겨났어 지난번에. 그 지금 나오고. 소송 걸려 있어. 아 소송 소송 아무튼 일단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쨌든 정리하는데 본인이 소송을 그 한 거죠. 이야기는 매불쇼에서 다룰 주제가 아니니까 그 알겠습니다. 정도로 해. 이 정도로 김재원이가 옳지 않았다는 이야기만을 결론 내면 돼. 알겠습니다. 야, 정거 안 건드리시네. 한 건드리긴 뭐 알겠습니다. 네. 지분이 꽤 있나 보다. 아, 그 뒤로 만난 적 없으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MB하고 정광훈 건들지 말라고. 네. 장관님 앞에서. 알겠습니다. 아 근데 MB랑 정광훈 같은 급으로 가면 안 되죠. 아, 그건 안 안 돼. 되지. 그건 안 되지. 어, 그건 아니야.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 다 독립 유공자의 후예들입니다. 진짜 아버지가 다 독립 유공자야. 독립 투사였어. 투사까지 나요. 그냥 남 독립운동 하는데 우리 아버지 좀 따라다니지 아, 심부름하고. 그 대단하신 거죠. 네.
자, 그런데 지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뒤통수 얼얼하게 맞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일본도 잘할 것이다. 그래 다 내줬단 말이죠. 일본이 지금 내어놓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교과서 문제. 와, 이거 정말 화가 납니다. 우리 또 심지어 교사 출신이신데. 오늘 발표했다며 일본이. 네, 발표했어요. 예, 강제 동원 관련해서 빨리 발표했네. 왜 늦게 해야 돼? 강제 동원 관련해서 이게 최대 현안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강제 표현이 빠지고 참여라고 해서 참여. 그리고 독도 관련해서는 원래는 일본의 영토라고 표기했는데 이제는 일본 고유의 고유의 영토. 영토. 더 강화시키고 있어. 더 잘할 거라며. 뭐가 말이 돼, 뒤통수 이게? 얼얼하다 얼얼해. 아니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네. 사람을 진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야, 뭐 하는 이거? 짓이야, 지금. 그거는 젊은 동지들이 이야기를 좀 해. 아니 뭡니까 이거 진짜. 왜요? 왜 피하세요? 젊은 동지들 이야기하고 나면 우리가 좀 할 테니까. 피하려고 하지 말자고. 역사를. 아니 형님들. 자, 아니 지금 뭡니까 이거. 한일 관계라는 게 항상 이래요. 일본이 일방적 주장을 해놓고 우리가 그때 이유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때 인정했지 않느냐 네. 하는데 자 보세요. 김태호 안보실 1차장. 안보실 1차장이 MB 사람입니다. MB 사람. 그렇죠. MB를 망치고 아크로비스타에서 살아가지고 뭐 주소까지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저도 생활 형편이 됐으면 아크로비스타로 이사를 갔으면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겠냐고. 그런데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하니까 일본이 깜짝 놀랐다. 아, 학수고대하던 것들이었다. 그 대신 우리 국민은 까무라쳤죠. 까무라쳤죠. 그리고 깜놀 정상회담인데 오므라이스 2차에 갔는데 네. 그 많은 술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 마셔버렸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 이 깜짝 놀랐다가 두 번 등장해요. 그 가짜 뉴스 아니야? 아니 진짜 진짜 보도가 뉴스. 됐더라니까. 그런데 그래서 나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기분이 깜놀 좋으셨나? 정상회담이다. 깜놀 정상회담.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교과서 문제에서 네. 강장의 강제징용 문제와 와, 독도 문제. 독도 문제가 미치겠다 나오잖아요. 진짜. 미치겠어요. 원장님. 이건 말도 안 되지. 와. 이건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 그런 말 안 말씀- 나왔다는데 뭐. 아니 NHK에서 보도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도 우리 정부를 믿어요. 그렇지만 한일 관계는 항상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터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보통 로마란 그런 외교하고 한일 관계는 달라요. 네. 다른데 나는 이것을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치지 못한 게 원통하다. 원통하다. 네,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동백아가씨가 유행할 때 골목 돌아다니는 강아지도 동백아가씨 불렀어요. 그런데 독도는 우리 땅. 그 노래도 몰랐나? 무슨 네, 원장님. 원장님이 취하신 것 같아요. 네. 오므라이스 드시고 오셨나? 아니, 아, 그만하서. 그만하서 아니. 내가 할 테니까. 네.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어음을 끊어놓고 온 거잖아요. 결국 어음 받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면 저쪽에 성의 있는 답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기대를 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언론에 보도를 했어요. 네, 근데 답변 나오는 거 봐. 그러니까요. 이게 과연 어음이 제대로 끊긴 거예요. 그러면 아니 100번 양보해서 왜 양보해? 양보를 하면 안 되지만 100번 양보해서 예를 들면 나중에라도 하면 그래도 국민들이 에이 그래 뭐 기분 나쁘지만 그럴 수도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되면요 이건 뒤통수 또 때린 거예요. 네.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저는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걸 두 개를 비교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 수호의 날에 가서 눈물 흘리시면서 막 네. 이름 불렀잖아요. 네, 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위해서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치는 네, 군사들을 맞습니다. 위해서 장병들을 위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지키려고 했던 게 우리나라 영토잖아요. 어. 우리나라의 주권이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일본 앞에서는 왜 그 태도를 못 취하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네. 독도에 대해서 물론 얘기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일 때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나서가지고 아니 일본은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왜 양보를 했는데 당신들 이런 태도 나오면 되겠냐라고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NHK 신문에 항의를 해야지 대통령실에서. 아니 그런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네. 이 비판이 있으니까 아이가 참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아니 이거 일희일비 안 하면 지금 이게 무슨 이거 뭡니까 이거? 그래 뭐
아 지금 그건 성직자들 소리고. 지금 목사님이 일어서잖아요. 그건 자기들이 소리고 네. 내가 그걸 들으면서 그냥 결론으로 말하면 예, 결론만 우리가 해주세요.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거지.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일본이 괘씸한 거지 사람들이. 네. 그런가요? 독도라고 가는 게 그게 자기네들이 뭐 다케시마라고 뭐 널리 아시는 자기네들은 그리고 뭐 고유한 또 앞에 붙여갖고 예. 자기 영토다 이렇게 강화시켰어요. 얘기했잖아. 근데 뭐 독도에 여러 번 가봤겠지만 나도 여러 번 가봤는데 그건 사실 대나무 한 포기도 없거든. 근데 무슨 뭐 맨날 다케시마 그러잖아. 아 죽도니까 한자로. 그 이름부터도 이름 기분 잘못 나쁜 지었다, 데다가 이놈들아. 게다가 고유한 영토다 이렇게 붙이는 거는 일본이요. 자기네들이 조금 한일 관계가 풀린다 생각이 되면 꼭 그 짓 합니다. 아. 최근 10여 년간 쭉 보세요. 와. 번번이 좀 한일 관계가 좀 잘 풀려서 자기네들이 좀 뭔가 좀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되면 꼭 그걸 짚고 넘어가거든요. 빈틈 보인다 싶으면. 물론 이번에 한일회담하고 일본 교과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하더라도 그거는 한일회담 전부터 준비를 했겠지 뭐 그것도 시간상 뭐 교과서 그런 것 고치려면 뭐 같더라고요. 예. 오래전부터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왜 발표를 우리가 가서 일본에게 내어주고 그야말로 왔는데. 굴욕적이다 소리를 들으면서 네. 줄 거 다 주고 왔는데 거기다 완전히 뒤통수를 친 것 아니에요. 어때 하필. 네. 그리고 강제징용에 강제를 뺐다. 와. 그건 이미 국제사회에서 다 강제징용이랑 공인된 일이라. 네. 이 아세아권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 강제징용이라 하는 다 이미 합의된 사실이라. 중국엔 사과했어요. 중국에는. 그걸 일본이 뒤엎은 거잖아. 예, 참여라고 그러니까 표현했어요. 참여. 일본이 우리를 만만하게 봤다는 건데 아. 그 만만한 싹을 네. 이번에 윤 대통령이 보여주고 온 거지. 아, 왜 그런 조언 안 그러면- 하세요? 조언. 찍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물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뭐 일본 주한 대사 초치하고. 초치해갖고 뭐 하의하고 일본에 하의하고 이 정도 해갖고는 안 되고 이번에는 일본에 특사를 보내갖고 네. 강력하게 그렇지. 뭐냐 당신들 와. 말이야. 우리는 너희들 줄 돈도 우리가 대신 주겠다고 이야기를 내서 제3자 변제. 그 많은 국내 여론의 비판과 야당의 와. 공격을 받아서 내 지지도까지도 까먹으면서 내가 함을 열었는데 너는 그걸 한다는 짓이 뭐는 짓이냐. 설사 그런 걸 발표하려도 뭐 한 6개월이나 1년 좀 지나서 그렇죠. 하든지 이게 돌아서자마자 뭐한 짓이냐. 맞습니다. 강력하게 특사 보내서 항의하고 아. 이렇게 나가면 다음부터 한일회담 할 때 그렇게 못해. 우리가 당신네들에게 지금과 같은 이런 자세는 취하기 어렵다. 네. 우리도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없냐. 네. 뭔가 강하게 좀 해야지 기껏 뭐 대사 불러다 하의하고 일본에 뭐 하의하고 뭐 언론에 뭐 일비할 일 아니다. 네. 뭐 일이야 아니지만 이게 지금 일비할 일이잖아. 아유. 이거는 근데 일본이 아니, 그것을- 잠깐 한마디만.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본이 잠깐만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네. 몰랐냐 이거지. 그렇지. 그걸 몰랐냐 그걸 이거야. 몰랐냐, 이거. 맞아. 그것이 아니, 그러니까. 한일 간의 역사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맞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윤석열 그만하고 대통령이 박시영. 박시영이 시켜. 일본에 갔을 때 내가 좀 더 하고 더 하고. 일본에 지금 말 갔을 끊으면 때 매국노야. 내가 이렇게 제3자 변제를 하고 일본에 이렇게 열어줘도 네. 일본 조 사람들이 꼭 뭔가 뒤통수 칠 거다를 예. 생각을 하고 한 당연. 발 더 나갔어야지. 맞습니다. 하나 더 묶어야지.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이 기시다 아니면- 총리가 위안부 끝났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했을 때 그건 안 된다 하고 치고 나왔어야지. 보여줘야지. 그걸 못 하고 와서 다 끝나고 아니, 나서 정- 이 몰랐냐고 이거를. 이걸 몰랐냐고. 한일 관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있기 예.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돌다리도 데려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형님 말대로 이거 칠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아니죠. 정말로 그 소리 했으면 내가 지금 이야기한 건 취소입니다. 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어야지. 맞습니다. 와 시원하다 시원해. 그렇게 해야 이게 서로 뭐가 주고받고 진짜, 뭐가 예. 협상이 되고 하는 것이지. 만약 그 소리 듣고도 묵묵부답을 가만히 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하냐. 그렇게 기시다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 가만히 가만히 있더라. 있더라. 가면 그게 일본 말만 전달이 된 전파되는 거죠. 거다. 아니, 그러니까 이재호 정말로 장관이 그런 말 했다면 이재호 장관이 이제 해라. 저렇게 일본 얘기를 사람들하고 하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지난주에
인천, 강연 가고 전주 갔는데 네. 매불쇼 얘기를 다 해요. 예, 그러면서 예. 이재호 장관이 최고라는 거야. 나는 뭐야 그럼? 아, 네. 아니 근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박시영도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아니 나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네. 일본이 저렇게 나올 줄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말이 되는 안 거고 돼요. 첫째, 네. 과거 역사 속에서 다 맞습니다. 일본이 대응 어떻게 했는지 뻔히 알잖아. 두 번째는 네. 두 번째. 왜 대통령실이 강하게 항의하지 못할까? 일본이 그 장면을 다 찍어놨을 거라고. 예를 들면 정상회담에서 이야기한 안 찍어놨겠냐고. 그걸 못 찍게 했는데? 못 찍겠잖아요. 그러면 윤석열만 개박살 나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쫄보니까 말을 못했거나 아니면 대역 죄인이에요. 이거는 탄핵감이야. 윤석열. 민주당 비밀당원 아니지? 아니 그 말이 공개당원이지. 사실이라면 NHK가 보도한 게 사실이라면 공개당원이지. 쫄보 아니면 대역죄인 둘 중에 하나야. 알겠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제가 국민의힘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자 미래를 위해서 자꾸만 지켜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독도가 졌다 이랬는데도 지켜봐.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따 보내시고. 근데 뭘 지켜봅니까? 아니 후쿠시마 멍게, 수산물, 위안부 합의 등등 언론 플레이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의 존중이 없어. 이미 지켜보면 다 지켜봤어. 뒤통수 다 맞고 있어. 자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국회 차원의 항의 성명 내자고 했습니다. 근데 여당이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야당이 너무 부럽다고 얘기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야당이 대통령실을 지켜준다고 일본에 항의하자고 했는데 이걸 반대해? 이 뭡니까? 여당이 먼저 하위 성명 내자 그래야지. 그렇지, 그렇죠. 그럴 때면 야당은 좀 버티고. 네. 어? 왜 여당 버팁니까? 같이 해야죠. 야당인데 사정하고 공동 성명 내자 이렇게 해야지. 왜 안 합니까? 야당이 내자는데 여당이 두고 보자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아무 말 못했다는 그 말이 안 거를 되고. 여당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거요? 내가 그래서 지금 못 하는 이해가 안 가. 지금 이거는. 그 우리 조영거가 이야기한 저 것 최욱입니다. 중에 내가 참 저 마음이 안 좋았던 거는 대통령이 일본 야당 의원들이 우리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야당을 만나서 설득하겠다 그 말 듣고 자기가 부끄러웠다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와. 난 그거 듣고 와 진짜 너. 일본의 야당도 우리나라 야당을 만나겠다는데 남의 나라 야당이 네. 자기 나라 대통령이 자기 나라 야당 지도부 한 번 안 만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네. 저렇게 잘해요. 와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다. 나는 진짜 그거 잘한다. 그거 들으면서 대통령께서 생각을 지금 어디다 그 일본 야당을 소리 듣고 부끄러운 게 아니고 네. 일본 야당도 우리나라 야당 만나서 설득하는데 국익을 위해서. 진정 나는 오. 자기 나라 야당 지도부 한 번도 안 만나서 설득을 못한 거니까 진짜 나야말로 한심하구나. 이 자책을 해야지. 와. 그게 맞지 않아? 맞죠. 그렇죠. 맞죠. 예, 맞죠. 말이죠. 네. 그리고 일본 야당 입헌민주당이 얼마나 깜짝 놀라게 강제징용이나 대입 변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100% 퍼져버리니까 그렇죠. 여야 없이 좋은 거야. 감사해가지고 맞습니다. 예리한 지적입니다. 여기 와서 설득하겠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일본 국익이 되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역시 이재호 장관이 네. 일본 야당도 우리나라 야당을 설득한다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네. 지금 1년 되도록 한 번도 안 만나느냐 네. 이런 지적을 하니까 네. 사방에 다니면 매불쇼 보면서 박지원 얘기는 없어. 이재호 장관 잘한다는 거야. 그만하세요. 뭐 질투해요 뭐예요. 아니 질투 안 할 수밖에 나는 없잖아요. 저는 네, 아는 네, 이야기예요. 아니 근데 대통령 귀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김태효. 김태효 어떻게 저렇게까지 차장이 망가지는 맞아요? 행동들을 하지? 그렇죠. 아니 너무 심각합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근데 최근에 하는 거 보면 네. 걱정이 많이 되죠. 많이 나라가 되죠. 걱정이 많이 나라가 되죠. 걱정이 돼 진짜. 아니, 근데 장관님은 진짜 나라 걱정을 나라 하시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대구 경북의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많이 내각제했으면 대통령 교체됐습니다. 1년도 못 채우고. 실종연재라 그러면. 근데 저는 또 하나 정말 좀 나는 내각제 얘기 안 했어. 내각제주의자. 제발 대통령이자 아니, 연이제 누가 듣고 내인데 사방에 가서 불어대래. 누가 내인데 유튜브를 하나 뭐 보냈는데 네. 내가 잘 안 보잖아 유튜브. 네, 안 보시죠. 내볼 줄 말고는 네. 그거 보니까 꼭 보라 그래서 봤더니
박지원과 이재호가 돌아다니면서 내각직을 밑에서 모의하고 있다. 거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 직권으로 이재호 대표님은 진짜 전혀 아니고 그리고 정치에 복귀할 생각 전혀 없으시고 출마 생각이 없으신 없어. 거죠. 네. 박지원 원장님은 확인 불가, 확인 불가. 예, 뭔가가 좀 큰 게 있는 듯합니다. 그 정도로 저는 정리합니다. 대통령 나온다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니, 내가 난 대통령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 아니 진짜 네. 대통령 나오시면 나는 뭐 저 지원할 생각이 안 해, 있어요? 안 나는 해. 형님이 뭐 국회의원을 출마든 대통령 출마든 뭐 출마하면 네. 난 선거는 하지. 네. 이거 강력해지는데. 그 정도 의리이세요. 네. 제 직권으로 이 부분 통편집. 통편집하면은 언론의 자유를 박탈했다고 고소할 겁니다. 편집권 침해 아닙니까? 편집권 침해할 수 있죠. 아니 이것도 하나 좀 우리 정치 천재들이시니까 이거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지금 외교 관련해서 말이죠.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G7 등등 큰 이벤트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앞두고 의전 비서관이 갑자기 사임했죠. 이거 진짜. 이건 팩트입니다. 네, 갑자기 그리고 후임도 지정을 안 했어. 네. 그런데 갑자기 또 외교 비서관 이문희 네. 이 사람이 또 교체가 됐습니다. 미국 방문 앞두고. 예, 미국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네, 한 달 네,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 보도에 국가안보실장 김성환 교체를 검토한다라는 보도가 네. 나왔습니다. 동아일보인가 어디서. 예, 사실 그런데 아니라며. 예, 물론 이제 뭐 사실은 아니다라고 네.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만 뭐 아무 근거 없이 이런 보도가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네, 보는데 네, 네. 이런 여러 가지 삐걱거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제가 짧게 한 마디만. 할게요. 해석 가능해요? 네, 아니 가능합니다. 청와대 있어봤어요? 아 있었죠. 제가 청와대 노무현 때. 그럼 해. 그럼 그 비서관 뭐 야, 행정관들 청와대 쫄자로 있어가지고. 비서실장이었다. 그건 맞는 말이야. 비서실장이었다. 다만 최진봉은 없었어. 쫄자 이야기 들어보자.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하면 쫄자 이야기. 아니, 비서관 뭐 행정관들 뭐 수시로 바뀌죠. 아, 사실 그럴 수 뭐 있죠. 그다음에 고생 많이 하면 교체도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공교롭게 아까 일본 방문 앞두고 의전 비서관, 네. 미국 방문 앞두고 그 외교 비서관이 외교 교체가 비서관 됐단 말이죠. 교체됐어.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일본 가서 왜냐하면 두 분 다 외교부 출신이거든. 공무원 출신이야. 네네. 그럼 공무원들은 그 동안에 국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하는 게 그러면 상식을 넘어서는 회담이라든가 퍼주기 이런 부분에서는 아니다는 생각 기본 갖고 있거든. 아. 외교라는 건 주고 받는 거라는 기본 생각이 있는데 나는 걱정이 된 게 뭐냐면 아. 미국 방문 앞두고 외교 비서관이 날라갔다. 그 얘기를 딱 접하는 순간 네.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게 미국 가서 얼마나 퍼주려고 저러지 느낌이 딱 들었고 한일 정상회담 가서 이 망신살이 뻗쳤지 않습니까? 책임 떠넘기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 떠넘기기 일환에 어떤 그런 어떤 희생양을 찾았던 거 아닌가? 그리고 내부에서 이게 되나? 아 근데 그 말은 안 맞아. 그랬으면 이거를 메시지를 냈겠지. 책임을 지고 떠났다라고. 아니 그렇게 못하지. 책임 잘했다고 하는데 한일 정상회담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희생양을 만들어? 책임 청와대 떠넘기기에는 행정관의 급수가 분석은 너무 저 낮아. 정도 선이 쫄장의 논평은 이 정도 선이다. 무게를 두지 마. 아 쫄짜평. 네. 이건 자,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네. 중요한 패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외교안보 라인은 진짜 중요한데 네. 일본 또 미국. 한미 정상회담 북빈 방문 네. 5월달에 G7. G7 이런 큰 외교를 놔두고 중요한 의전 비서관이나 외교 비서관이 물러가고 안보실장이 흔들렸다. 흔들렸다 네. 하는 것은 상대국에서 안보실장의 말을 믿어주겠냐 이거죠.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회담을 나갈 때는 설사 아. 흔들려도 세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태호 네. 1차장의 횡포에 아. 이분들이 희생당하고 있다. 아, 그렇게 저는 보십니까? 분석합니다. 아, 그렇게 파워 보십니까? 게임이라는 얘기. 나는 어. 그런 거는 뭐 잘 모르겠지만 김태훈 MB계입니다. 네. 그 자, 저기 여기 그 김태호 비서관이
차장이 MB 외교를 망친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쫓겨났죠. 쫓겨났죠. 네. 아, 그런데 그 나는 대통령이 외국 방문 앞두고 의전 비서관이나 안보비상 그쪽에 뭐 그만둔다, 뭐 본인이 그만뒀다 그러니까 뭐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비서관을 교체하는 건 처음 별로 봤죠. 전례가 없지. 처음 보셨어. 그 형님 비서실장 할 때 그때도 처음 보죠. 의전 비서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잖아. 아 그렇죠. 우리 정부 때도 뭐 의전 비서관 있는지 없는지 뭐 몰랐거든. 아 존재감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지극히 실무잖아. 의전 비서관이라는 게 네네. 이게 뭐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지극히 주어진 대로 하는 아주 실무 담당이기 때문에 매뉴얼이 다 있고 프로토콜 다 있고. 그럼 의전 비서관이 이렇게 뭐 초점 받아 그만둔다 뭐 한다 하는 것이 논란이 되는 것도 이 정부 들어서나 처음인 것 같고 네. 또 더구나 지금 외국 방문 한 달 앞두고 네. 청와대 외교안보실을 저렇게 들쑤셔 놓는다고 하는 거는 네. 좀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안정감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이 좀 떨어뜨리지. 네. 좀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집구석이 들락날락 하나 대표님도 지금 뭔가 좀 아니, 근데 궁금합니다. 박지원 원장님 그 말씀이 100% 맞고요. 그러니까 비서실장하고 행정관하고 달라. 달라 논평 그거는 자체가. 전제하고 얘기한 건데 논평이 지금 달라. 제가 볼 때 외교부가 아니 그러니까 부분을 청와대 할 것 뭐였어? 청와대 뭐 했어? 같아요. 여론조사 국장했습니다. 여론조사 국장? 그럼 뭐예요? 쫄자예요? 행정관이지. 상급이었습니다. 상급. 상급이야? 얘기하세요. 네. 상급이야? 청와대 상급이면 쫄자야. 30대 때. 30대 쫄자. 아니 30대 아니라 20대에서도 보이지도 않지.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렇게 흔들리는 집안은 빨리 결단해서 교체해가지고 새로운 안보실장을 임명해서 외교가로 가는 것이 더 좋아요. 이렇게 된 이상 교체하는 그렇죠. 게 답이야. 그렇습니까? 말 났는데 어떻게 하나? 아니, 그렇습니까? 말 났는데. 김태우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실무라인들이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날렸다. 저는 그렇게 보죠. 네. 어떻게 됐든 이 사람들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고 일본 G7 가고 하는 것은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결단은 이런 때 내려라 이거죠. 이럴 때 말 나온 한일회담에 결단 내려가지고 뒤통수 맞지 말고. 알겠습니다. 김태우를 자르라는 얘기죠? 아니 김성한. 김성한이에요, 김태효예요. 김성한. 김성한이야. 김성한. 그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자른다고 말이 났으니까. 사실 말이 났으니까. 미국 가면은 제이크 셀리번 우리도 이제 접촉을 해봤잖아요. 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블랭컨 미 국무장관보다 실질적 파워를 여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대통령을 모시기 때문에 그러면 김성한 외교안보실장이 한 번도 브리핑도 한 번도 못 하더라고. 김태호 차장이 다 하고 그런 자리에 있으려면 차라리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김태호 그 똑똑한 사람 실장으로 올려요? 외교안보실장 시키면 되잖아. 그렇습니다. 기왕 망하려면 거기 기왕 망할. 대한민국 살려야죠. 말씀을 그렇게 해요. 근데 김태우 차장은 학교에서 성균관대에서 교수를 했거든요. 그때부터도 지금의 생각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때 일본 관련해서 아니 계속 그랬어요. 친일 친미 사상이 굉장히 견고한 사람이고 네. 대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해요. 네. 그러면서도 북한 사람들한테는 또 정상회담 하자고 무슨 짓 하다가 걸렸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도 4년이나 남았는데 네. 이러한 외교 안보 라인 시스템을 힘들다. 가지고 가서는 어렵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근데 그 김태호가 이야기하는 친일은 뭐 일본과 친하게 지내자는 친일이 아니야. 굴종이지. 네. 숭일이야, 숭일. 숭일. 다 주워버리자는 숭배하는. 거니까. 네이밍 오늘 잘하네. 뭐 그만하자. 네, 그만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모양.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나라 걱정되니까. 불편한 건 아닌데. 예, 나라 걱정하니까. 어쨌든 예. 대통령실이 좀 안정돼야지 저렇게 그렇지. 중구난방으로 해갖고 네. 어렵지. 근데 정말 최대 이벤트를 앞두고 이러니까 우리 두 어르신분들이 걱정되지.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최악의 정권이에요.
꼭 하나를 덧붙여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건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럼 편집해. 그렇게 또 편집해요? 왜요? 아, 왜 이렇게 또 개입해요? 자, 이번에는요. 한동훈 장관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검수완박법에 대한 이야기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국민의힘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문제 삼아가지고 헌재에서 절차상 문제는 있었지만 법은 유효하다고 결정을 내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제 자격이 없다고 아예 그냥 각하 처분을 받았어.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이걸 갖고 얼마나 소리를 내고 주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이 관련해 가지고 최소한 사과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과를 안 하고 민주당 보고 사과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장관님, 이거는 국무위원으로서 이 적절치 못한 태도 아닙니까, 솔직히? 열릴 거 없고. 아, 14거 있죠. 내가 그 모처럼 그 봤어. 네. 아, 보셨어요? 이재미 아, 말하는 네네네. 보고 뭐 쭉. 네, 보면 딱 느낀 게 이거야. 네. 아, 한동훈이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저 자리에 가서 말할 게 아니고 네. 국회. 이 TV 패널로 방송 패널로 맞아. 내 자리에 내가 빠지고 아, 내가 요거 한동훈이 이게 딱 이준석 같아. 이준석. 어른 이준석. 저게 딱 맞게끔 아, 논객. 말하는 폼이라든지 말하는 내용이 지기 싫어하고 치기 어리고. 그게 도대체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따박따박하게 야무락지게 그렇게 하려면 그거는 방송 패널이나 할 이야기지. 네. 장관이 거기 나가서 답변할 것도 아니고 네. 또 하나는 민주당도 심심한 뭐 한동훈이 불러내갖고 판 키워주고 판 키워주고 판 키워주는 거예요. 키워갖고 맨날 당하면서도 또 키우고 그 민주당도 저 참 전략도 없고 한심한 사람들이야. 안심해 민주당도. 그리고 한동훈이는 매불쇼에 초청을 해. 네. 내가 그러더라고 이조 대표가 빠진다고 그거 네. 좀 아니 왜 제 옆에 한동훈을. 그러면 나도 빠질래. 저도 한동훈하고 상대해서 그렇지, 그렇지. 그건 아니지. 이게 무슨 장관이 할 소리. 예를 들어서 뭐 장관이 할 소리. 5대4로 형님의 인기 때문에 매불쇼가 존재하는데 저도 빠질래요. 아니 뭐 5대4로 그럼 바뀌었으면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하겠습니까? 아니 그게 말이라고 하는 이야기 지금 질문이 그런 게 아니잖아. 네. 맞아요. 법무부 장관으로 당시 신청했는 게 기각돼서 잘못됐다고 각하되죠.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냐 네. 이 말인데 맞습니다. 그걸 꼭 민주당 의원들이 질문하면 그거 한마디도 안 질려고 그러니까 앉으려고 그렇지. 와. 딱 이준석이야. 그거는 네. 자기가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 하고 싶어서 이제 정치 연습을 하는 모양인데 네.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표가 안 나와. 고정표밖에 안 나와. 오늘 고정표. 2반원으로 100만은 나왔네. 조회수. 그러니까 근데 절차상의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지적했던 거거든. 나는 국민의힘 그때 법사위원들이 민주당한테 사과로 하는 건 나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그게 아니거든.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이 사람이 문제 삼았던 거야. 그렇지. 맞아요. 근데 아예 그냥 이거는 건도 안 된다고 각하했으면 사과해야지. 당연하지. 아니 사과를 제가 신청 자격이 없다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각하가 자기가 그런 없는 의미. 거예요. 제가 네. 자꾸 얘기했지만은 한동훈 장관이 좀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아, 겸손. 아무리 강남 아줌마들한테 인기가 좋다고 그렇게 해서는 인기가 떨어져요. 이상한 얘기 많이 하시네. 그리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이 최고법원에서의 그런 국회 관계는 입법권을 굉장히 존중해줘요. 맞습니다. 제가 법사위원 12년 한 우리나라 최고의 만주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그건 뭐 정평이 나 있죠. 그런데 항상 약간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네. 본회의에서 합법적 통과가 됐으면은 그걸 인정해줘요. 그게 헌재 정신입니다. 헌재 정신이에요. 네.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도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 네.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만 좋아. 좋아. 그런데 왜 개치를 붙어? 깨질 일본 말이야. 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뭐 12분냐 뭐 이런 얘기죠. 12분. 왜 시비를 붙어? 아. 그리고 사사건건 자기가 국회의원이야? 왜 국회의원들한테 질문을 해? 장관은 답변하러 나왔지 질문하러 온 게 아니야. 아. 잘못 그래서 배웠어요. 저는 좀 절차가 잘못됐는데 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감 황태자로 기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통령 차기 선호도에서 여당에서 1등을 해요. 지금도 1등 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하면은 처음에는 오차 범위 내에서 이렇게 붙어가더니 지금은 10% 11%뚝 떨어져 버렸어. 아 한동훈 장관이 밀려요? 당연히 밀려. 밀리지. 밀려. 예. 밀렸지.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나는 민주당이 일부러 한동훈을 좀 키워주는구나. 아. 그래서 대통령 후보 되면은 쉽게 먹게. 그 얘기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 중요한 전략을 놓치려 하시다니. 제 국가를 민주당이 위해서 뭐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안 되게. 민주당이 그렇게 뭐 신모 원리한 당도 아니고 그런 한동훈이가 지금 형님 말씀하셨지만 네. 정말 정치인 국회의원이라도 하고 싶으면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 현재 결정 군말 없이 어쨌든 현재 결정 존중합니다. 네. 요거 한마디 끝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뭐 민주당이 뭐라고 사과하라 뭐 탄핵이다 이런 말 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정말 이걸로 끝내야지. 거기 뭐 따박 그냥 저 초등학생 숙제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 한동훈의 말보다가 네. 더 좀 이 저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지만 네네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박수인가 누가 뭐 한동훈이가 뭐 네. MG 아 세계 영웅. 선봉자이다 뭐 맞아요. 네. 다음에 뭐 수도권에 뭐 영웅. 대표죠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네네네. 윤핵관 박수영 호소인. 의원님. 윤핵관 네, 박수영 호소인. 의원. 그러니까 박수현이라는 애가 초선이지. 여의도 네. 연구소장. 어? 예, 초선입니다. 초선. 여의도 부산. 연구소장. 그 초선이라는 게 뭐 또 여의도 연구원장까지. 네네. 그게 아마 친윤님 모양이지. 예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윤핵관 그러니까 호소인이라니까요. 그 호소이니까 뭐 윤등기 없고 설치는 모양인데. 셀럽을 넘어 히어로 될 것. 그게 애가 철이 없어도 내가 애를 아예. 애야. 철이 없어도 분수가 있지. 아. 설사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네. 그런 말을 하려면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그렇지. 난 다음에 총선 출마하겠다. 그렇지. 라고 그만두고 나오고 만 1년 전이나 10달 전이나 요때 그 말을 해야 그게 약간을 묵직하시다 벗지. 진짜. 네 맞습니다. 지금 저 말을 하면 네. 그건 한동훈인데도 손해고 윤석열 장관 정부에도 손해고 네. 국민님도 아무 도움이 안 돼. 왜냐 그러면 수도권은 다 한동훈만 쳐다보고 생겼으면 정책 선거가 되겠어. 묵직해. 그러니까 국민님도 저게 참 한심하게 짝이 없고 아유. 그런 애들을 갖다가 무슨 연구원자에다 뭐다 감도 씌워주는 것도 한심하고 네. 그래가고 다 이저게 되겠냐고. 묵직해. 다 해체하시죠. 아 그러니까 지금 안 되잖아. 아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네. 야 저렇게 전략이 없어갖고 저게 무슨 선거를 하겠다는 건지 망치겠다는 건지 그러고 다이 걸핏하면 좀 인기 있으면 그것만 쳐다보잖아. 당 대표 뽑은 지가 얼마나 됐어? 김기현 대표를 그렇게 쳐다보고 울어봐야지. 맞습니다. 대표 선거한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맨날 한동훈만 대표 제껴놓고 딴 사람이 맞습니다. 뭐 총선에 얼굴 마담을 나간다 중심을 한다 이러면 저 다이 김기현이 뭐가 됩니까? 김기현이. 그러니까 내가 묵직하다 진짜. 고무이지만은 당이 저렇게 나가면 안 돼. 예. 또 그런 말 듣고도 가만히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저게 도대체. 묵직해.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총선 전략으로 아. 이재호 전 장관님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는 거 아니야? 그럼 민주당 다 죽었지. 진짜야 진짜. 진짜. 그러니까 결국은 김기현 대표가 저렇게 되는 것은 본인 잘못이라고 저는 왜요 생각해요. 또? 왜냐하면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이재호 장관님 얘기처럼 정말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좀 할 수 있고 네. 민심을 잘 전달하는 통로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 오도만 바꾸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누가 그 사람을 보겠어요. 무슨 힘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리더십이 없어지구나. 예. 기대할 걸 기대하겠어. 제가 뭘 하겠어요. 용산 여의도 출장 소장. 네. 아 네. 출장 소장이에요. 그 잡에 충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잘못하면 출장 소장까지도 못하게 생겼어. 아이고 그것도 안 됩니까? 아이고. 출장 소장이라는 게 뭐 제대로 연락이나 잘하고 뭐 할 일도 하고 그래야지 저게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 아이, 기사에 답답해. 부산 지역에 대부분 부산 지역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잖아요. 네. 그 중에 한 4명 빼고 나머지는 다 교체될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윤으로?
검사들 대거 내려보낸다는 부산에? 얘기예요. 부산에. 윤회관만 빼고 다 바꾼대 그지? 예. 네. 그렇게 나왔어 기사가. 물론 연합뉴스야, 어떻게 연합뉴스.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가 지금 영남권 의원들이 동요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에요. 지금 뭐 바뀌기는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저런 식으로 설치면 네. 표가 안 옵니다. 표가 안 옵니다. 아니 보세요. 부산이라고 해서 쉽게 보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부산이에요. 야당의 고정 지지도가 30%입니다. 맞습니다. 부산이란 데가 거기는 항구가 있기 35% 때문에 네. 전국에서 모여 있는데 네. 그 호남이 가깝잖아요. 그 바다를 통해서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울산, 부산 뭐 이쪽으로 해갖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을 뭐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죠? 유권자를 무시할 뿐더러 네. 아니 교체하겠다까지는 좋아요. 네. 정말로 새로운 부산을 얼굴.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국회의원이 초선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는 물갈이 분들은 하겠다. 뭐 80%든 90%든 뭐 물갈이 하는 건 좋은데 네. 근데 그 대타로 누구가 하마평이 돈다는 것까지 부산 사회에 또 돈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선거에 아 많은 근데 거예요. 망하는 대통령 거야. 마음대로 막 그렇게 공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면 안 돼. 그건 하지도 못하지만 네. 해도 안 되지. MB도 그렇게는 안 했죠. 안 하지. 예. 박근혜는 하려고 했지. 아 근데 지금의 김기현 대표를 보면 그것마저도 수용할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행동을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수용하겠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걱정이 된다는 거야. 정말 대표면 대표답게 걱정하는 당을 표정은 아닌데. 아니 아, 그렇긴 출장 소장답게 하면 되는 거야.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의도 연구원장도 안 하고 그냥 네. 연구소장이라고.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우리 국회의원을 습관처럼 많이 하셨던 분들이니까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아 습관처럼 아니요. 다 찍어줘서 한 아, 거지 그러니까 뭐. 죄송합니다. 네. 워낙 많이 하신 분들이라 그 장재원 의원 있지 않습니까? 아이 그 고개 좀 돌리지 마시고요. 아, 그래, 말해. 아니 장관이 고개 돌릴 일 아닙니다. 진짜. 후배야 후배. 네. 아니 후배 아는데 아니 너무하더라. 장관님 예. 의원이 무슨 왕도 아니고 다 그 가정이 있는 어른인데 선관위 직원들한테 아 그러니까 아들이 취한다 가지. 들어 하면서 소리 지르고 이거는요 폭력이고 갑질입니다. 나는 국회의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니지 뭐 않습니까? 그거 안 해봤으니까. 예. 그거는 초선들이 이 호기에 넘쳐서 뭘 모르고 하는 건 있어. 아 그것도 안 돼. 초선 때. 네. 그런데 선수도 삼선인가 뭐 그러지나. 삼선. 행안위원장입니다. 게다가 행안위원장이잖아. 위원장이에요. 위원장. 사회자 아닙니까? 의원들이 그렇게 세게 나가도 중재해야지. 그좀 진정합시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나가는 자리지. 네. 위원장이란 친구가 소리 빽 지르고 말지 그렇게 야단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폭력이에요. 국회라는 게 그렇게 하면 입법과 권위가 떨어져. 네. 내가 말이야, 내 부끄러운 과거인데 네. 와. 내가 좀 반성을 하면 네네네네. 내가 초선 때 네. 그때는 내무위원 했잖아요. 행안부가 아니고 내무위원으로 경찰청 국정감사를 갔어. 네. 그러니까 경찰들은 쫄았을 거 아니야. 저가 맨날 내 잡으러 댕기고 맨날 집 앞에 지키고 뭐 맨날 그랬으니까 아 그러네. 경찰이 야 이거 재밌네. 그랬을 거 아니야. 경찰이 내 이름만 들어도 자기네들은 벌써 오금이 저리는 거야. 왜냐 한 짓이 있으니까. 그러네. 맨날 수배도 잡으러 어. 댕기고 우리 집 그 조그만 집 앞에서 맨날 버스 세워놓고 네. 지키고 그랬으니까. 그걸 호통 쳐도 돼. 예? 92년 언제예요? 96년. 96년 어. 그러니까 야 이거 재밌다. 역전됐네. 그 자기네들이 내인데 이제 쫄아 있어. 예 맞습니다. 이제 의원 이제 옛날에 자기 복수하겠구나. 당한 거 생각하구나. 그래 생각을 했어. 네. 그 나도 야 요거 속으로 애들 말이야. 그때 저 내 집에 지키고 왔던 놈들 다 불러내라 막 이렇게 내가 이제 싹 벼르고 갔어. 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가서 이제 떡 하는데 내 질문한 내 차례가 왔어. 오. 근데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막 기가 딱 죽어 있더라고. 경찰 못해서 내 입에서 뭐 언제 내 입 걸단 소리 들었으니까 네. 또 초선 때 또 얼마나 방방 뛰겠어. 옛날에 그렇게 무서웠어. 내무위 때. 장관님. 그러니까 막 다 막 내가 딱 선이가 딱 이렇게 했어. 내가 가만 보니까 좀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래서 청장님 죄송하지만 좀 일어서십시오. 경찰청장. 와. 그 청장 일어섰어. 내가 지난 날에
내 제야 시절에 저와 저희 집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세게 매기셨네. 매겼어 그걸 매긴 거야. 감사합니다 이랬어.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형 어우 달달달 떨지. 완전히 형.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모르잖아. 네. 그래, 아유, 앉으십시오. 내가 그랬어. 내가 감사 인사 드리려고 설하고 결례를 범했습니다. 와 세게 매기시네. 그러니까 나는 초선 들어가서 첫 번째 국감 나가서 자기네들도 아주 그냥 벼르고 왔을 거다 했는데 네. 내가 그렇게 딱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경찰에 대해서 애로사항만 내가 다 질문했어. 오. 경찰 제복 문제, 옷감 문제 뭐 다 민원사항을 다 들어줬어. 왜요 복수 안 하고? 그랬더니 그게 국회의원까지 됐는데 무슨 복수를 하겠어. 국회의원 된 게 이미 다 복수한 거지. 아이고. 예. 그러니까 경찰들이 진짜 잘하더라고.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소위 상대가 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상대에게 감화시키고 해야지. 네. 아니,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라 자랑 아니에요? 잘하고 그래가지고. 나 놀랬어. 아 그런데 방송 다 망했어. 삼선이나 돼가고 뭐 이러서락하고 소리 지르. 네. 그건 국회의원. 아니 어른한테 어디서 배웠냐고. 뭐 국회의원이 아니야. 아이 국회 자기가 뭔데 국회의원 출입 금지 명령을 내립니까? 그런 권한이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면 국회 윤리 제소 사항이고 사실. 이 윤리가 아니라 이 범죄 아닙니까? 아니 다음 공천에서 이게 근데 그 다음에 빼야 돼. 다음에 뭘 공천 어떻게 주면 안 되지. 빼? 윤핵관 중에 윤핵관인데. 아니 뭐 지가 공천하는데 누가 보고 지가 지금 공천합니까? 네. 그러나 공천 사실 주면 아니 안 되지. 그런데 저도 국회의원 해봤지만은 네. 본래 그런 실무자들한테는 의원들이 화내는 게 아니에요. 실무자. 만약에 장제원 위원장이 네. 이상민 장관 지금 탄핵 중이니까 네네네네. 못 나오지만은 나왔다 가면은 네. 그렇게 야단을 쳤다 가면은 영웅됐을 거예요. 음. 실세를 줘줘야지. 그렇지. 음. 네. 뭐 실무자. 실무자들. 근데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이상한 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잖아요. 네. 비판도 안 해. 그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다음에- 윤핵관이니까. 권력의 속성을 모르면서 다음 공천 못 받아 학생을 그러다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현실을 가르쳐. 현실을. 야, 그 국민의 요즘 힘이 다음 총선에 되려면 그런 친구들을 물갈이해요.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와 이거 친이인데 쓴소리 또 해버리시네. 윤핵관이라고 설자 쌓고 헛소리 쌓고 하는 사람들은 와. 그래야 국민들이 그렇죠. 저 당이 제대로 하는구나 이러지. 와. 그 사람들만 놔두고 딴 사람들만 다 갈아버리면 이게 고정편 오겠지만은 와. 중도표 부동편 안 다 오지. 떠나. 옛날부터 장관님이 와. 권성동 보호하더라도 장제원 보호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나? 이유가 있어? 왜? 근데 친이계인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비판하기. 그 둘 다 내가 공천 준 건 아니지만 나를 훔치라시네. 공천 줬다고 얘기했다가 옛날에 나쁜 짓 많이 하셨네. 그렇지. 장관님. 나쁜 짓이 아니라 아이, 좀 그렇다. 권력을 잡고 좀 설친 적이 있죠. 공천 아니라 그 사천 아닙니까 그게? 설친 적이 있는데 아이고 마참. 아니, 근데 진짜. 공천을 줬다는 게 아니라 사천이야, 사천. 당에서 그러면 마지막 스크린을 좀 봐줬다 이런 아, 소리야. 맞았다. 그리고 네. 그 친구들이 내 정치를 제대로 배웠으면 네. 저렇게 안 하지. 내가 살아오는 태도라든지 내가 네. 정치하는데 어떻게 해왔다는 걸 맞습니다. 배웠으면 네. 옳고 그런 걸 내인데 맞아, 배웠으면 맞아. 저렇게 네. 맞아. 아니 자꾸만 저보고 뭐 네. 이재호 뭐 세탁시키냐 막 이러는데 진짜로 제가 편집하면서 다 확인을 합니다. 근데 길목마다 진짜로 쓴소리 많이 하시고 당내에서도 욕 많이 먹고 네. 다 그 길목마다 있어. 내가 아, 없는 거 갖고 하는 게 아니야. 맞는 말씀. MB 빼면은 진짜 위대한 아니, 그러니까 분이에요. 그분들이 친이계인데 이재호 장관한테 배운 게 아니라 MB한테 배워서 그래. 아이고 참말로 그 어떻게 됐든 편집해라. MB 보시는데 그 장제원 위원장 그걸 보고 야 진짜 우리 나도 자식 키우지만은 자식하고 골프는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아. 그 아들놈이 또
체할 것 같아. 체할 것 같다. 아들이 네. 지도 마약하는 주제에 저 아버지는 뭐 책인 채 마약은 아니지 않아? 음주 아니에요? 음주인데. 음주가 어. 그 정정. 아, 정정. 지도 네네. 음주하는 주제에 아. 누가 또 아들 뭐 마약 하나 그 했다고. 남경필, 남경필 남경필. 아들. 네, 남경필. 전두환 손자. 아, 전두환 손자. 네. 그럼 누가 마약한 사람 있긴 있구나. 그거 다 깨고 계시네요. 공교롭게 다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네. 알겠습니다. 마약이라 뭐. 하나씩 그 덧붙여. 그거. 아니, 마약이라는 게 돈푼에 있어야지. 아, 국민의힘은 돈이 있다는 그렇죠. 겁니까? 그런 얘기지. 보수는 돈이 많고 진보는 못이었다. 묵직하게 또 보수 들리네요. 미투가 많은데 돈 있으니까 안 나잖아. 아니, 내가 어느 집회 무슨 집회가 정광훈 집회? 아니 그건 집회 안 나대. 아 형님 만났잖아 헌정회. 아 헌정회. 헌정회 그 투표하러 예. 그 뭐 내가 보니까 판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투표하러 갔는데 그 오랜만에 만나는 그 전 의원이 있더라고. 그 사람이 이제 나를 오랜만에 보면서 내 보고 아 내가 그 왜 그저 민주당 저 앉는 의원들이 있는 자리 있었잖아요. 우윤구이하고 뭐 네. 옆에 뭐 뭐 둘만 하는 친구들 얘기를 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잖아. 미치겠네. 그러니까 어. 민주당 의원 무슨 모임인데? 헌정회 국회의원들 모임 역대 국회의원. 제주도 일본 강창희, 강찬이는 어딘만 예. 형님 예. 모처럼 제 자리 앉았네. 아 민주당 좀 앉으니까. 아, 그 이제 맞아. 내 옆에 민주당 의원들 같이 있었거든 쭉. 아 이거 뭐 이거는 둘만 하는 얘기를 하세요. 이거 자꾸. 아 그 어른들 이야기도 좀 들어봐 재밌잖아. 난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다 몰라서 다 우리 말아. 그 묵직한 분은 두 분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아니 어른들 많이 왔어. 많이 와요? 아니요. 어이. 아니 진짜 우리가 알만한 사람 오냐고요. 권노갑 선배도 나왔더라니까. 아유. 예? 권노갑 선배, 건너갑 선배는 열심히 했지. 아 그래요? 김옥두 선배도 나와갖고 아, 김옥두 선배 과거에 내하고 내무에서 많이 싸웠잖아. 무슨 역사책이야? 내 잡고 동생 오랜만에 만났어. 네. 아, 옛날에 아 최고 인기라니까. 알았어요. 이렇게 질투가 날 수가 없어. 자, 야 이런 분들 만나면 진짜 어마어마하겠다. 아, 자, 재미는 있겠네. 아 재밌지. 아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어르신들의 평가. 엉망이지. 뭐. 엉망이야? 해도 저렇게 아, 못하냐. 진짜로? 아니 보수 보수 원로들 말이에요. 그런 진짜로? 아니, 이재호 장관이 인기가 있는 게 왜 아 시원하니까. 바른 말씀을 하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좀 심각한 거 나는 아니야? 이번에 처음으로 바른 말씀을 2번 했어요. 검찰 출신 했다가 학폭 아 정순신. 정순신하고 네. 경기 남부청장. 아, 네. 경찰 출신으로 새로, 했죠. 새로. 네. 무슨 수 네, 우정수. 우정수. 그분이 우정수. 평이 좋아요. 그건 잘했어. 아 우정수 씨 잘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집권 1년 만에 제정신이 돌아왔구나. 1년간 인사를 망사를 시키더니 만사로 시킨다. 아. 그래서 이런 인사를 하면 좋다 하고 내 칭찬했지. 그때 우리가 매불쇼에 나와서 왜 국가수사본부장을 왜 검찰 검사를 출신을 하냐. 네. 경찰 해야지 이야기를 화 많이 여기서도 내셨잖아요. 했잖아 네. 우리가. 네. 응? 화 많이 냈어요. 잘해서 끝내자. 알겠습니다. 네. 아유 힘들어. 다 하셨어 이제. 아, 아이고 두 분하고 함께하면은 네. 녹초가 됩니다. 녹초가.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네. 함께해주신 두 어르신분들 그리고 진짜 고생 많았다. 두 분도 5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꼬마 취급하셔. 그래? 네, 특히 우리 두 분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